11개 상임위가 정해졌고요. 이제 7개 상임위가 남아 있습니다. 7개 상임위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냥 다 가져가라 이런 입장인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 다 가져가라고 해서 민주당이 다 가져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 11개 대 7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전에 21대에서도 18개 상임위 다 독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거기서 결정적인 것이 법사위원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갔고 그 결과가 21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되고 가져가게 되는 것은 21대 학습 효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이야기 해보니까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다 포기하겠다는데도 안 받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네, 추경호 원내대표. 네, 법사위원장 빼고는 나머지는 다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던 그만큼 거죠? 네. 법사위원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양쪽에서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총에서 열리는 거 쭉 살펴보면 네. 7개를 사실 7개 상임위 자체도 정보위원회도 있고 정무위원회도 있고 다 의미 있는 위원회들이 있는데 일부 의견에서는 우리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나머지 의원들 대다수는 조금 강경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협상이란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놓고서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좀 저희가 볼 때는 궁색한 제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모든 상임위가 다 중요합니다. 민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본다면 야당 쪽에서는 왜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집착을 하느냐. 우리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방위와 운영위는 해줄 테니까 법사위 부분을 한다. 이 법사위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볼 때는 집권을 대통령, 그러니까 여당이 했지만 국회라는 어떤 그 분포를 봤을 때 다수당은 민주당 아닙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큰 권한이 있으니까 이거를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의장을 1당이 했으니까 2당을 법사위에 하자는 그게 관행이 있었고요. 예. 관행과 전통이란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항상 굉장히 첨예하게 맞부딪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고통의 산물일 수 있는 거거든요. 대화 협치의 산물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데 그 이유가 예를 들면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법안들을 그야말로 민생 법안이었으면 좀 괜찮은데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 아니고 그리고 대북송금 특검법 아닙니까? 대북송금 특검법 같은 경우는 판결이 나기 전에 3일 전에 낸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거 본질이 뭐냐면 그 대북 송금에 대해서 수사를 그러니까 피의자가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총선 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이후에 나온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 대북송금이라는 것이 이재명과 관계가 없다라 나왔어요. 쌍방울의 주가 조작 문제, 국정원에서 그거 말리고 이 상황에서 다 나온 이화영 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변호사 접견 미루고 검찰 쪽에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라고 계속적으로 반문 나오고 계속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 상황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 조작한 거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 나올 때 검찰에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조작 안 했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검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건 국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프레임으로 대북송금이라고 딱 결정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에서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여하튼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의 살해금이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1심 판결에. 1심 판결이 나왔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호인 측에서 이화영 전 변호인이나 민주당 쪽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회유 아닙니까? 회유를 할 때 그 시나리오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그쪽은 의혹이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 굉장히 선정적인 표현을 써요. 술을 통해서 먹여서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쭉 왔잖아요. 저도 기자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술을 먹었다는 장소, 시간, 심지어 본인이 먹었는지 처음에는 얼굴이 붉을 정도로 먹었다고 했다 나중에는 네. 혀에
뭐 술을 대지도 않았다고 얘기하지 오락가락한다는 않았습니까? 말씀.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회유를 했다고 하면 사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문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수사, 그러니까 검찰이 뭔가 회유를 했다는 거를 바탕을 깔고 계속 그거를 하는 게 그게 더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법사위원회. 법사위원장으로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협상파보다는 강경파로 분리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발언을 보고 가시죠. 좌고 우면하지 않고 역풍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처리하려면 강심장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 사고 없길. 법사위 열차는 항상 매일 정시에 출발한다. 오늘 오전에 했었던 인터뷰 발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 법사위, 그러니까 저희가 법사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최상병 특검법 당장 내일부터라도 얘기하겠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상병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어요. 21대 마지막에 결과가 어이없이 나왔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일소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행상 그랬다. 법사위원장을 다른 당이 가져가기 때문에 일소위원장은 법사위가 소위가 두 개가 있죠. 일소위는 법사위 자체에서 나오는 법안, 이소위는 타 상임위에서 온 법안, 자구심의 같은 걸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다 민주당이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법사위에서 막혀 있었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것이고 그렇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 착오 없기리라고 경고까지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항시 정시에 출발하겠다. 네, 그 얘기인 건데 일단 이렇게 법사위에서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 관련된 민생 법안까지 통과가 되다 보면 결국 이제 야당 그러니까 여당이 없는 단독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제 대통령은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부권보다는 정확한 명칭은 제2요구권. 다시 한번 논의해서 의견을 달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대통령제, 한국의 대통령제에 있어서 의회 해상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처음에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했지만 의회 권력이란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권한이 있고 우리는 법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힘이 많이 셉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여당이 왜소화됐기 때문에 뭔가 건너뛰기 일방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뭔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그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제2요구권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제2요구권이라는 것들이 지금 보면 거부권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벌써 14번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예전에 여소야대 국면이든 아니면 지금의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안 그랬겠죠. 야당일 때 이렇게까지 많이 한 적이 있느냐 과연. 그러니까 뭔가 던졌을 때 우리도 받아치고 뭐 받든가 하는 건데 이쪽이 일방적으로 계속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되는 거, 그다음에 돈이 국가 예산이라는 것들은 국가 재정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고 그리고 독소 조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 있이 다 제2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속 이걸 카운트를 높여가지고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어떤 전략 속에서 이뤄진 부분은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그때 보상 관련해서는 또 받아들이는 면도 있고요. 또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영수회담 이후에 봤을 때 이태원 특별법은 서로 양보해서 또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의 강대강이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보는 피로감도 있을 거고요. 이게 진정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냉정하게 국민들이 판단을 한다면 야당의 스탠스도 좀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현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여야 합의를 이야기하시는데 여야를 합의를 깬 것은 오히려 대통령실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홍문표 의원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거든요. 홍문표 의원이 이번에 4건 중에 2건을 먼저 이렇게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에 낸 거 해서 나온 것인데조차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발의했다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지금
야권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해서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야권 잘못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왜 지금까지 능동적으로 여권에서 직접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는지, 우리 2년이 다 돼서야 당정 정책위원회가 왜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굴러가게 되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을 꽉 잡고 원심력을 가지고 쥐기만, 그립감을 가지고 쥐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결 구도를 만든 건 대통령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많은 국민들이 촛불 시위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낮은 거예요. 정치를 해야죠. 그럼 여기에 대한-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21대도 야당이 180석이었죠. 거대 야당이었습니다. 그때 했던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저는 여야라는 것이 진보와 보수라는 것이 어떤 사안을 바라보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가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3법, 검수완박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다 문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년 만에 2020년에 그렇게 일당이 됐지만 결국은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한 사람. 누가 봐도 이재명을 위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그 피로감이 쌓인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데 국회의사 일정도 좀 보이콧하겠다, 그냥 불참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는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카드 좀 꺼내 들긴 했는데 대응 카드가 마땅하지 않다 이런 고민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물론 총선에서 이제 실질적인 거는 한 5% 차이이긴 하지만 결국은 소선거 구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 7, 80석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과 힘을 많이 가진 야당이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근데 지금은 일정 부분 시간을 기다리다가 이 타이밍에서는 우리가 법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 법대로라는 게 우리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다수결을 지향하되 소수자를 존중한다는 그 뜻은 뭐냐면요. 네. 그 다수와 소수가 언제든지 정권 교체나 선거를 통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국회법을 가지고 몰고 갔을 때 나중에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권력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내가 다수지만 때로는 이 사안에 있어서 내가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지금에 가진 어떤 힘, 그거를 자기 제어를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거친 면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의 대응에 따른 여론의 반응, 거기에 모든 게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봤고요.